꿀도국이 있다면 너드들에겐 슈퍼너드가 있다. 슈퍼넛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너드 조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너드 임유진입니다. 일단 저희 소개부터 하면은 저희 일단 10년 동안 한 팀으로 동고동락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이제 막 서비스를 곧 런칭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10년 동안 한 서비스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팀을 꾸렸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이 친구는 개발을 전공을 해가지고 디자인이랑 개발이 만나면은 뭐든 만들 수 있겠다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래서 팀을 꾸렸고,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형태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타트업이었고, 그렇게 스타트업 팀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모토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가 저희 모토예요. 맞습니다. 말을 잘 못해. 다시 할까? 아니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네, 저희가. 목표가 아니다. 다시. 아니야. 그냥 진행하자. 왜냐면. 정말 힘들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모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 네. 그렇고, 현재는 우리 어떤 상태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아이템 런칭을 앞두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아이템은 환우들의 병 이야기 플랫폼 리보니티를 런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일단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비어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필요성을 절감을 했거든요. 저희가 진짜로 빠져서 미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리보니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스타트업 이야기가 아니니까 지금 우리 팟캐스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스타트업 설명하지 말죠 우리. 그럼 너무 또 이제 깊어지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저랑 희원이 이렇게 딱 두 명인데 일단은 둘이 되게 비슷한 듯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너드라고 해도 너드란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치? 아니야. 너드라고 해도 돼. 일단 너드의 정의부터 이야기를 하자. 네, 너드. 너드라는 이야기를 해도 되지. 왜냐면 우리 채널명이 슈퍼너드인데 너드라는 얘기를 어떻게 안 해. 근데 뭐 재미없어 하니까 사람들이 내 너드를. 그렇지. 네. 일단 너드라는 그 단어를 한국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닌데 어떤 느낌으로 썼냐면 너드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지식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 이제 좀 집착적이게 집착하고 또 사회성이 좀 부족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성이 부족하다.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너드가 됐더라고. 그렇죠. 예전에는 사회성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 됐지. 그러니까 참 이게 사회성이라는 게 저는 되게 빡치긴 하는데 그쵸. 사회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 색깔을 좀 죽이고 이 어떤 그룹, 본인이 속해고자 하는 그 그룹의 그런 어떤 특징에 묻어가는 게 사회성이라고 하면 사회성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사회성. 맞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랑 뭐 만났을 때 뭐 비위를 맞춘다든지 뭐 마음에 전혀 안 드는 관심 데가 없을 것 많다든지.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뭐 아예 일절 꺼내지 않는다든지 혹은 그들이 얘기하는 주제에 박수를 친다든지 호응을 한다든지 등등등 관심이 그런 거 없더라도. 힘들죠. 네. 근데 그게 사회성이라고 하면 맞아요. 저희는 사회성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근데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진 것 같고 사실은 진짜 관심 없는 이야기나 이런 거를 오래 이렇게 앉아서 들어줄 왜 그런 시간 낭비를 서로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맞죠.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교류하는 사람이 아닌데 막 그 분위기에 맞춰서 뭐 이런 거 같으니까 하하하 이렇게 애매하게 있다 오는 그게 왜?
이렇게 된 것 맞아, 같아. 맞아. 왜냐면은 그 시간 안에 그냥 우리 거에 집중해서 즐겁게 있기만 해도 행복한 시간인데 맞아. 그 시간에 왜 굳이 내가 스스로 벌을 서러 가지? 맞아. 버릇은 느낌이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진짜 힘들어진 것 같아요. 사회성 있는 삶이 노력하면 할 수 있지만 그거 하기 싫은 거 알죠?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학은 뭐 각자 잘 갔고 했는데, 뭐랄까,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뭐 돈의 풍부한 지원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 뭐 돈이 많이 있으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은 사람들을 다 뽑고 이래가지고 그 각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니까 스스로가 우리가 어떻게 해내야 되잖아.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만능이 돼야 되는 입장이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 경영 공부랑 거 전혀 안 맞거든? 막 너무 싫었어. 근데 이제 그걸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알거지가 돼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공부도 하고 나 같은 경우엔 정말 다양한 공부를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드더라고. 응, 맞아. 그리고 너도 공부 되게 많이 했잖아. 맞아. 원래 이렇게까지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생각조차 하지 이 못했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템은 보통은 다 개발이 필요한 것들인데 완전. 그거를 개발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은 다 월급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월급을 줄 수가 없고 그러면은 개발자 임금이 워낙 비싸니까.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은 했지만 할 수 없었는데 해내야 되는 상황이었지. 그랬었지.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 근데 다행히도 성격에 맞기는 했지. 그런 오래 앉아서 하는 그런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긴 했으니까. 근데 그게 확실히 필요성을 만나니까 확 그게 잘 됐던 것 같아. 그리고 혼자 해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공부를 그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그 컴퓨터 공학과 나온 친구들 중에 물론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쪽 일을 맡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약간 좀 일부러 관련 없는 쪽으로 더 지향해서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코딩을 안 하는 쪽이라든지 뭐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뭐 이렇게 좀 더 그 한 단계 이게 좀 더 추상적인 일 쪽으로 왜냐면 계속 개발하는 일이 진짜 성격에 꼭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친구들 중엔 안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일단은 오히려 전혀 컴퓨터 공학에 마음이 없었던 내가 찐 그런 개발자가 돼서 그거를 사랑하면서 심지어 너무 재밌고 너드지. 그래서 우리는 너드의 3요소 중에 사회성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가거나 뭐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되거나 이런 걸 많이 못 참게 됐고 참을 수가 없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반타의적으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야 됐었고 좀 그다음 약간 세 번째는 고립돼서 그거에 좀 몰입해야 되는 그런 하자드가 맞아. 우리한테는 꼭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너드의 3요소 중에 마지막 세 번째인 그 집착하는 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살다 보니 그렇게 너드가 됐더라. 남들이 보기에는 쟤네 돈도 딱히 못 버는데 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저렇게 뭐 하는 거지? 싶어서 되게 집착한다고 보일 것 같아. 쓰잘데기 없는 거에 집착한다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공부하는 그 많은 시간을 곁에서 볼 사람도 없고 사실은 그거를 인내할 사람도 우리 말고는 없으니까. 그치. 단편적인 어떤 모습들, 뭐 잘 안 됐다, 혹은 뭐가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결과에서 우리를 추측하니까 사람들이, 쟤네는 되게 일을 조금 하나? 뭐 혹은, 뭐 하는 거지 싶지 그냥. 문제가 있나? 라든지 등등. 약간 넘겨짚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할 마음이 또 안 생기기도 했지. 그랬지. 좀 솔직히 말하면 얘기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맞아.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강 우리를 너드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채널은 슈퍼너드잖아. 그래서 슈퍼너드를 소개하기 앞서서 이제 자기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존댓말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오늘 마침 제가 또 공교롭게 또 영어 옷을 입고 왔는데 이게 미국 그 미식축구 NFL 팬이세요? 아니 절대 아니지. 근데 이 로고가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 티셔츠를 구매를 했는데 일단 저는 미국 아저씨예요. 아, 맞지. 나는 여기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사대주의에 쩔어 있고 그건 아니고. 근데 쩔어 있다 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애플을 많이 사용하니까 앱 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근데 생각할 수도 있지. 일단은 저는 개발자이기도 하고 테크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뭐 돈 막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뭐 채굴을 하고 돈을 벌고 막 이런 쪽 그런 분야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어떤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어떤 물건들 그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게 어떤 그 성능을 발휘를 하고 실생활에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들. 점점 이제 대화가 여기서 사람들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네, 임유진 씨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죠? 저는 무튼 그 좀 피곤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번 듣긴 했어. 누구한테? 한번 그 가족들끼리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음식 그 뷔페에 갔는데 그 와이파이 공용 와이파이가 비밀번호가 안 걸린 채로 있었어. 그래서 내 동생이 그걸 딱 보자마자 이거 내 와이파이 들어가야겠다. 와이파이 다들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 이런 공용 와이파이 비밀 안 걸려있는 거는 절대 쓰면 안 돼. 이러면서 맞아, 너 맨날 그러. 당신의 그 보안 그 개인 정보가 술술술술 나간다. 이 인터넷 이 라우터가 과연 믿을 수 있는 라우터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 되고 그 사이에 나쁜 의도를 가진 사용자가 있다면 당신의 정보 다 털린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다 같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그런 반응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서 약간 내가 좀 너무 과한가? 저랑 그동안 그 수많은 시간 같이 일하면서 근데 대체적으로 따라줬잖아. 네, 따라주긴 여행을 갈 때 내가 VPN 이용해서 그 해외 주소를 이용해서 그 IP를 알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다른 그런 와이파이 이용하자라든지. 네. 사실 그거에 엄청 뭔가 obsession 돼 있을 때는 약간 그거에 과하게 집중했을 때는 막 해외의 그런 VPN에 대해서 필요성을 막 얘기하는 것과 VPN은 불시시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두 가지 영상을 막 보면서 정말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다 말하면서 막 보고 그리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 귀에서 피날 텐데 대체적으로 들어줬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내가 진짜 완전 가족이나 나의 그런 모습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되게 강하게 표현을 했다가 너 되게 좀 피곤하게 산다. 나는 그 반을 딱 얻고 나 되게 피곤한 사람인가? 약간 그때 내가 너드임을 좀 잠깐 자각을 했던 것 같아. 사실 저도 그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그거에 저항은 했었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특히나 계속 저항했던 부분. 꼭 그 업데이트 공지가 왔을 때 바로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가. 왜냐면,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작업을 하고 있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뭘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메일을 보내고 있거나.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그런 기기들에서 알람이 왔어. 업데이트 있음 이러면은 모든 작업이 그냥 중단돼요. 그냥 바로 막 강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싸운 적이 있어. 싸운 적 있지. 아니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낸 건데 듣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저는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어떤 쪽으로 정의해야 될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완전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몰라요. 그냥 그 원리 정도만 알 뿐이지 그거를 막 내가 재밌다. 이걸 내 삶에 적용해야지 라는 생각은 그쪽에선 전혀 안 드는데 오히려 저러면
뭐 정말 어이없게도 보안이라든지 내 개인정보를 사진 이런 걸 지켜야 된다. 혹은 업데이트를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컴퓨터의 어떤 OS상의 보안 얘기는 그만하면 네. 어떨까요? 그러면 네. 네, 보안은 보안이고 뭐 업데이트는 업데이트인데 왜 그러면은 본인이 미국 아저씨라는 칭호를 결정적으로 얻게 됐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극단적으로 제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완전 저랑 비슷한 어떤 결은 있는데 완전 그 추구하는 그 스타일이 좀 달라가지고 반대는 아닌데 하여튼 그 반대는 정도지. 아닌데 둘이 문화권이 다른 느낌이어서 이렇게 미국 아저씨 한국 아저씨가 된 것 같아. 맞지? 와 약간 이현이는 뭔가 농사 뭐 물생활 뭐 해루질 뭐 그쵸. 낚시 뭐 약간 조금 한국 아저씨들이 되게 딥하게 즐길 것 같은 그런 주제들. 뭐 그렇다 해서 미국 아저씨들이 안 즐길 건 아니지만 좀 더 미국 아저씨들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비디오 이렇게 녹화 열심히 할 것 같고 뭔가 뭐 캠코더 있을 것 같고 캠코더 옛날부터. 옛날에 많이 다뤄봤을 것 같고 워크맨이라든지 뭐 핸드폰 나오면은 좀 열심히 사서 본다든지 뭐 어떤 기계가 나오면은 그것도 한번 사서 써본다든지 뭐 보통은 어쨌든 우리가 미국 아저씨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스테레오 타입일 수 있지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래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어떤 거 그냥 네. 상상. 그래서 그 가장 일례로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은 아마존에 많어. 인정.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럼 제 소개를 하죠. 네. 스타트업 아니고 슈퍼너드. 슈퍼너드 조이원은 어떤 사람인지. 네, 얘기해주세요. 저는 일단 스타트업 CEO입니다. 스타트업 아이템에 Y를 좀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철학자죠, 철학자. 소크라테스. 라고 임유진 씨께서 많이 치켜 세워주는데 저희 자존감이 맨날 떨어지지 않으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실제로 소크라테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템이 왜 존재하고 그리고 왜 하필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삶은 이걸 함으로써 어떻게 되어가고 어떻게 나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한국 아저씨라고 많이 일컬어집니다. 네. 왜 한국 아저씨냐면 제가 즐기는 그러니까 일 외적으로 즐기는 거의 모든 것이 한국의 아저씨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뭐 그거를 아저씨들이 하는 취미를 따라가려고 따라간 게 아니라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놀랍게도 그런. 근데 오히려 우리 아빠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 아빠도 완전 아저씨인데 저랑은 또 완전히 결이 다른 아저씨고 그래서 저는 어떤 아저씨인가 하면 일단 한때 새우를 키웠습니다. 어항을 자취할 때 이제 꾸몄는데 뭘 키울까 하다가 새우를 가장 먼저 키우기 시작했어요. 왜 키우고 싶었어요, 새우를? 그냥 문득 생각이 났어. 그런 새우를 키우고 싶다라는 게 팍. 그러니까 기억 어딘가에 있었겠죠. 봤던. 근데 어디서 처음에 봤는지 기억은 안 나. 하여튼 기억에 남았던 게 갑자기 새우 어항을 꾸민다고 하더니 뭐 필요한 걸 툭툭툭 구입을 하고 진짜로 그 바닥에 그 무슨 흙도 깔고 네, 맞아요. 그거 흙이랑 그다음에 이끼도 활착시켜야 된다 해서 뭐 나무에 이렇게 동동동동 매가지고 그것도 키우고 정말 뭐 대단하게 그 이제 새우들도 봉다리를 해가지고 잘 가져와서 그것도 되게 pH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새우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지. 게다가 제가 처음에 도전했던 그 새우 종이 CRS라는 종인데 흰색, 빨간색이 왔다 갔다 예쁜.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생긴 새우. 그러니까 그때는 살생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었던 때지. 그러니까 왜 살생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저는 새우를 제가 키우는 게 내가 죽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지.
반드시 살릴 거다. 다 반드시 살릴 거라고 생각했어. 나에게서 죽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어. 왜냐면 애정을 그만큼 쏟을 거니까. 엄청 들여다보고 있었잖아. 맨날 가면은 맨날 그 새우 어항에 얘네가 밥을 먹나 안 먹나 먹나 안 먹나. 많이 봐서 죽은지도 모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새우가 워낙 작으니까 이거는 진짜 뭐 엄지 반? 음. 그러니까 그만큼 작으니까 워낙 약하기도 하고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는 물고기들을 먹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약한데 이 어항에서 키우려고 하니까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많았고 근데 내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한 20마리 키웠는데 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로 새우는 도전하지 않게 됐어. 물고기를 건너왔지. 근데 물고기도 작은 어항에 큰 물고기를 키우는 거는 내 마음속에 너무 무거워. 다시 존댓말 해야지. 그래서 무거워요. 그래서 그냥 이 물고기들이 어항에서 애초에 태어난 생명이고 그런 생명이면은 괜찮아. 그리고 크기는 엄지 반만 해야 돼.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얘네가 넓다라고 느낄 만큼의 작은 사이즈.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언제 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화상 영어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화상 영어 가르쳐주는 튜터분이 저한테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면 뭐가 좋니? 그러니까 물고기를 키우는 게 다른 반려동물 키우는 것보다 뭐가 좋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뭐라고 대답했어? 그때 내가 대답 못했어. 영어로 물어본 것도 뭐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막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귀여워서라고 대답하기에는 귀여워서 맞는데 얘네들 또 내가 가둬놓는 느낌이 또 들고 그래서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것도 너무 너드한 얘기일까? 아니야 얘기. 아니 근데 사실은 뭐 꼭 물에 살아야 되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야생 동물 같은 것들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는 좋지 않지만 반려동물화된 친구들도 많잖아. 그럼 그런 애들은 거기 사는 게 옳냐? 그게 뭐가 보람차고 걔네한테 즐겁냐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거 아닌가? 강아지, 고양이도 마찬가지. 몰라. 나 이 주제 너무 어려워. 이 주제 넘어가야겠어. 하여튼 그래서 나는 그 테트라류를 키우잖아요. 테트라가 정말 그냥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가격을 얘기하면 좀 너무 좀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튼 2,000원, 3,000원에 바로 이렇게 봉달질해서 사올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키우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한 3년 넘게 살고 있어서 즐겁고 그치. 하여튼 어항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나는 물고기를 키우는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농장 요즘은 또 주말 농장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 차고 3평 반? 4평? 요 정도 되는데 그거를 1년 동안 경작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그런 경작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1년에 나는 도대체 여기서 이 작은 땅에서 무엇을 재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즐겁게 요리를 해먹을까 이런 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 좋아하는데 여행을 도대체 어떻게 아저씨처럼 하냐 이러면 왜 블로그에서도 네이버 블로그나 뭐 이런 거 있지만 티스토리 이런 데에서 되게 진하게 여행하시는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정보를 찾다가 보면 그런 아저씨들 블로그를 샅샅이 보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해요. 하여튼 네. 희원님은 제가 봤을 땐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만의 액티브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무슨 진짜 뭐 어디에 뛰어내리고 막 어디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액티브감이 아니라 약간 땅 아래 발은 딛고 있는데 뭔가 그 와중에 되게 좀 뭔가 진짜 어떤 조금 뭔가 준비도 필요하고 조금은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웃도어보다는 인도어형 인간인데 아웃도어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건 진짜 마음을 먹고 해야지라고 하는 며칠 정도인데 이 친구는 대체적으로 거의 밖에 거를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하더라도 뭔가 그 바깥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지점에서 좋아하는.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상당히 이미 소개만으로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너드가 되었는지 아시겠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여러분은 지금 슈퍼너드를 듣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슈퍼너드 1화 오늘의 주제는 왜 슈퍼너드가 팟캐스트를 시작하는가입니다. 네. 우리가 왜 팟캐스트를 시작하는가? 그렇죠. 스타트업을 열심히 그냥 하면 되고 뭐 살던 삶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왜 하필 너드 성향을 짙게 가진 우리가 남들 앞에 나서는 네. 아까 사회성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왜 팟캐스트를 하는가입니다. 어제 저는 정말 세상 밖에 드러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데 어쩌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트스트래핑이 있습니다. 네,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거는 스타트업이 외부 자본을 받지 않고 본인들의 자본 혹은 뭐 초반에 벌어들인 수익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거를 말해요. 한마디로 외부 자금 없이 우리 스스로 생존한다 이런 네. 개념이죠. 생존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사업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는 그거를 디폴트로 하고 있고 뭐를 디폴트로 하고 있죠? 스타트업을 하는 우리가 디폴트이고 그 와중에 행복을 추구하는 그게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려면 거기에도 역시나 부트스트래핑 개념이 또 포함이 되더라고요. 맞죠. 이 얘기는 뭐랄까 창업자라고 해서 그냥 나는 일만 해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창업자도 사람이잖아요. 행복해야죠. 행복을 추구하니까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렇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러 사 먹으러 나가고 맞아. 이런 진짜 일반적이고 행복한 삶? 그런 거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아 실현도 하면서도 그 와중에 행복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개념이 인생에도 꼭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하고 싶었던 게 단순히 부트스트래핑 때문이다. 뭐 이렇게 팟캐스트는 부트스트래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시겠네. 맞아, 뭔 소리야? 이럴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외주 뭐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일상이 너무 위협받고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좀 특이하고 재밌는데 요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수는 없을까 맞죠. 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제 성향도 사실 한몫했는데 저는 약간 집중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그 외의 거, 그러니까 정말 결이 다른 일을 할 때 진짜 막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예민해서 그게 완전 다른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약간 방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맞죠.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결에 맞는 다른 일이랑 이게 되게 몇 개, 이렇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뭔가를 너무 많은 일을 이렇게 올려놓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좀 예민해서 그런 편인데, 그래서 사실 팟캐스트도 나한테 맞는 일인가?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나의 이런 행복감과 뭔가를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딴짓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저는 약간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일과 그 이외의 것을 약간 그렇게 분류를 하는 편인데 좀 너무 편협하죠? 근데 하여튼 안 편협해. A or B이기 때문에 딴짓 or 집중 이건데
사실 팟캐스트도 저는 처음에 딴짓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스타트업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어쩌면 우리의 중심에 올 수도 있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 팟캐스트는 우리 개인적인 거잖아요. 우리다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야, 스타트업을 하는 우리도 우리 자아 중에 하나지만 뭐 다양한 자아가 있으니까. 그리고 맞다. 우리는 진짜 되게 잘 지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부트스트래핑 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데에는 뭐 한 적어도 10%, 아니죠. 더 되죠. 33%.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33%는 그 이유가 컸는데 어떤 이유냐면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자꾸 안쓰럽게 봐요. 그러니까 안쓰럽고 되게 힘들지는 되게 고마운데 그런 맞아, 힘들지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는 거야. 예, 근데 그건 문제가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약간 왜 그러고 사니까 얘가 딱 깔려 있는 맞죠. 약간 그런 힘들지는 약간 조금 힘들어요. 진짜로. 그런 말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참. 저희는 뭐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 친척들한테 쟤는 학교 다닐 때 4년 장학금도 받고 되게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것 같은데 애가 지금 상태가 왜 이래? 우리 상태 괜찮은데 하여튼. 그냥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하려고 그런 상태인데 그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막 딱 예를 들어 유튜브로 예시 들기 쉽겠네요.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 조회수 얼마 나옵니다. 구독자 몇만이에요. 이러면은 가족들도 유튜브 아니까 와 대단한 거다. 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데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론칭을 해도 이게 정말 빵 단계별로 뜨기 전에는 보이지가 않죠. 어차피 스타트업은 되게 작은 시장에서 독점을 해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는 되게 특수한 케이스다 보니까 그 분야에 딱 니치하게 관심이 있지 않고서는 그거를 내가 한다고 이거 해요라고 오픈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사실 잘 주변 사람한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혹은 그렇구나 점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비단 스타트업을 이해해주지 않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삶에 따라오는 당연히 수반되는 책임도 있겠죠. 그렇죠. 좀 더 설명을 해야 하는. 네,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종종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로는 엄마를 부려먹는다. 충격적인 얘기죠. 부려먹는다. 혹은 여자의 삶이 별게 없으니 더 늦기 전에 취직해라.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들리고 또 책상 앞에서만 앉아 있는데 삶이 그러냐 이런 얘기도 많아서 제가 정말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고 풍부하고 행복하고 아주 다채롭게 살고 있다는 걸 마음껏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 그거 사이에 갭이 정말 크거든요. 사람들이 맞아요. 보는 우리 모습과 우리가 진짜 여기 사무실에 이렇게 지금 저희 여기 사무실이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 일 즐겁게 하면서 맛있는 거 밥도 먹고 종종 리모트 여행도 가고 맞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린 되게 풍부하게 채워가면서 또 되게 차근차근히 준비해가는 그 단계가 우리는 보이는데 사람들 눈은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이거 사이에 굉장히 그런 어떤 설명이 필요한 그 구간이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맞아요. 건널 수 없는 강같이.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한테 가망이 없다든지 다양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굳이 그분들의 생각도 생각이니까 바꿀 생각은 없고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우리 삶이 너무 멋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너들의 삶은
칭송받아 마땅하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라도 이렇게 말해보는 네.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몇 년 전에 사실은 저희가 유튜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맞아요. 어리기도 했고 이런 니즈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세상에 밝혀본 그런 그렇지. 세상에 잘근잘근 발표보기도 하고, 네. 그런 사업도 접고, 쓴맛과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실은 절박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이제 읽어내고 싶다. 사실 사람이 조바심을 내면 안 되는데 종종 조바심이 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땐 늘 우리끼리 마음을 다 잡지만, 근데 이제 뭐, 정말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혹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라든지, 그런 우리가 취급을 받았을 때, 상당히, 이게 여운이 마음의 상처가 크죠. 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무튼, 하여튼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안에 하고 싶은, 가슴 안에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방황했었죠. 좀, 그렇죠. 근데 이 나이가 되고 지금 시점에 오니까 확실히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생겼고 저희가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딱 잡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행복의 기준은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일도 하고 서비스 자체도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렇죠. 세계적으로 하고 싶고 맞아요. 그런 다양한 방향을 정했죠. 유튜브를 그만두고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이런 뭔가 뽀글뽀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고 있는 우리의 이런 다양한 이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커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팟캐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진 지는 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팟캐스트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진 지. 제가 처음 팟캐스트를 들은 것도 희원님이 추천해준 팟캐스트를 어쩌다 들었는데 재미가 있어가지고 집에 제가 마침 노래를 들으려고 스피커 좋은 걸 샀는데 이걸 한번 틀어놔 볼까 해서 틀어놨는데 네, 그 스피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네, 스피커를 좋은 걸 하나 구입을 했어요. 베이엘 올루슨이라는 데서 나온 제품인데, 집에 이렇게, 잠깐 듣는 거지만서도 또 좋은 소리로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갖고, 저 거금을 들여서, 제 딴엔 이제 거금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하여튼 그걸로 팟캐스트를 틀었더니, 어디선가 누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게 거슬리지 않으면서 또 되게 그 얘기에 어쩌다가 집중도 되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팟캐스트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OTT 서비스들에서 다양한 그런 나오잖아요. 드라마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되게 그게 더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영상 매체. 소리로 듣는 거에 대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뒤로는 더 그 팟캐스트라는 거에 사실은 더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좀 더 그 말하는 화제의 이야기에 내가 빠져들 수 있달까? 왜냐면 시각적인 거는 제가 아무래도 더 그 시각적인 거를 잘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소리도 물론 민감하지만 그 보는 거에서 더 많은 그 에너지를 쓰는 편인데 이걸 오로지 그 이야기와 소리로만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돼서 좀 더 다른 쪽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방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좀 더 몸이 편하고요. 사실 일단은 넷플릭스를 맞아, 보는 누워서도 것보다. 볼 수 있으니까 팟캐스트. 그 피로도가 상당히 보는 게 아니라 적고 듣는 거지만. 피로도가 적고 네. 또 이어서 계속 볼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지친다 혹은 이제 그만 봐야지 난 너무 페인이 됐어 이런 기분이 안 드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유진님이 이제 팟캐스트에 본격적으로 빠져서 저한테 계속 추천해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잘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라디오 문화에 되게 안 친숙한 사람이었고, 유진님한테, 이거 한번 팟캐스트 틀어보자라고 하기는 했지만, 저는 정작 잘 안 들었었던 사람이었고, 근데 다시금 관심이 생기게 된 건 아무래도 유진 씨가 결정적으로 팟캐스트를 같이 하자, 해볼까? 라고 하기도 했었고, 저는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 늘 공유하고 싶은 게 많아서, 어떤 채널이라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매체를 찾고 있던 와중에, 유진 씨께서, 우리 같이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던 거고, 그때부터 좀 팟캐스트를 파헤치게 됐죠. 맞아요. 그때 이제 희원님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저런 거를 되게 많이 구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나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게 좋을까? 저런 게 좋을까? 하면서 되게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또 여러모로 그때 마음도 힘들고 해서 약간 내가 이쪽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라든지 이렇게 약간 자신감 떨어진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채널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난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이럴 그래서 때가 있었죠. 저는 가까이 있기도 하고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빛나는지 아는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접어버린다는 게 사실은 약간 마음에서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러면 우리 맨날 얘기하고 떠드는데 그거를 같이 우리 팟캐스트를 해보자. 뭐야, 감동받았어. 응.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팟캐스트 더 하자고 네. 밀었던 것도 있어요. 음.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팟캐스트는 일단 노래도 제가 그러니까 가사가 있는 노래는 일할 때 잘 안 듣거든요. 네. 근데 팟캐스트는 종종 몇 개들은 막 시끄러운 거 빼고 그런 것들은 일할 때 그냥 틀어두면 괜찮더라고요. 그냥 그런 정도로 적당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적당히 듣고 있으니까 우리도 적당히 편안하게 우리 맨날 회의하고 맨날 생각 나누고 우리는 스스로 이 행위를 우리 하부르트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담아보자고 편하게 해보자고 맞아요. 유진님이 제안을 해주셨었죠. 그래서 이 팟캐스트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애초에 이거를 듣는 사람들도 되게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거잖아요. 그쵸. 세상에 볼 게 너무 많고 하루에도 볼 영상들이 무료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계속 올라오는 이 와중에 시간을 내서 이런 어떤 방송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다운 걸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있어서 되게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세상에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너드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 너드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아무래도 슈퍼 너드. 채널명이기도 하니까 강하게 네. 이제 슈퍼 너드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한국어로 이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살고 계신 혹은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일 수도 있죠. 어떤 그냥 세계 어딘가 누구라도 우리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야기를 궁금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얘기하고 싶지, 그지? 응. 맞아. 결국 눈물 엔딩인가요? 아니야.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 되게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비단 외부에 알린다라는 거에서 쾌감도 물론 있지만 나아가서는 되게 자랑스러운 행위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즐겁게 미치겠네. 즐겁게 임하게 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잠깐 끊고 갈까요? 아니에요. 몇 분 했지? 잠깐 끊고 가도 돼. 네. 여러분은 지금 슈퍼너드를 듣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는
그래서 하게 됐고요. 제가 울어가지고 잠깐 끊고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잘 울어요. 유약하다기보다는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슈퍼마리오를 보러 갔는데 슈퍼마리오 영화관에서 펑펑 우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날지 몰랐어, 나는. 감동스럽었지. 감동이었지. 나는 되게 감동스러웠어. 그래서 한 4번 정도 울었고. 근데 눈물을 흘릴 만큼인지는 이 친구 보면서 알았어. 아, 슬픈, 나름 되게 찡한 영화구나. 같이 눈물을. 뭔가 비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뭘 다룰지에 대해서 이걸 듣는 사람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저희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으니 스타트업이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씬 같은. 근데 스타트업 그만 얘기하세요. 사람들 다 떠나요. 네. 스타트업 제외하고 말해주세요. 그럼 저는 일단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네. 개발도 관심 없겠죠? 개발 재밌는 개발이 있나? 재밌는 개발 없죠. 일상적으로. 아, 없어요. 없다고 판단이 됐고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하면서 예시 정도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스타트업 이야기나 개발 이야기나 너무 이제 네. 마이너하니까. 네. 안 그래도 마이너한 일단 저희는 곳에서. 재미난 거라고 하면 보편타당한 거에서는 여행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여행 진짜 잘 다니죠. 여행도 잘 다니고 일단은 아까 슈퍼마리오 보면서 펑펑 울었다는 이 친구처럼 저희는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행을 가면 정말 작은 모먼트에서도 되게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즐거운 포인트를 귀신같이 좀 찾아내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만의. 그러니까 우리만의 시선을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저희를 보는 것도 되게 신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희연님이 일단 여행 계획을 잘 세우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막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에 더 막 디테일하게 짜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같이 가는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이나 그런 여행에서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를 되게 귀신같이 캐치를 해서 그 계획 안에 녹여낸다는 점이 잘하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잘 할 수 있게 됐죠. 예전에는 진짜 빡빡하게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여행을 다니면 정말 편해요. 그런 나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일정을 짰고 얘가 이쯤이면 배가 고파서 징징댈 것이므로 이때는 뭐 이걸 먹고 약간 그런 이 기본적인 틀이 되게 단단한 그런 여행 부분에서 계획. 여행을 잘 짜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종 얘기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여행을 가죠. 네, 도야마라는 신기한 데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 떨리네요. 네,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전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말고 코타키나발루 다녀와서 여행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마침 그 스카이스캐너 이렇게 찾아보니까 10만 원의 비행기표가 있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타키나발루에 다녀왔고 저희는 스노클링의 재미를 알아버렸고 네, 그래서 10만 원의 도야마라는 일본 여행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끊게 되었고 알펜루트라는 곳에 가는데요. 여기가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뭐 그렇고 저희는 일단 삶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너드라는 이름이 정말 어울리는 사람도 맞고 맞지. 그래서 우리 얘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생각하기도 하는구나라는 처음에는 의아하다가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각 없었던 부분에 어떤 열매가 열리는 그런 재미난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네, 저희 하고요. 희망사항. 네, 희망사항이고요. 이겠네요. 그리고 유진님은 미국 아저씨고 저는 한국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좀 파고 들어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잡다하게 네.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저는 막 피곤하게 너무 막 디테일하게 막 모든 걸 외워서 기억하고 막 그런 류의 집착은 아니고 그걸 정말 사랑하는 쪽이 가까운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즐기는 쪽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요즘 좀 즐기고 있는 거는 여행할 때 사용하는 툴에 요즘 되게 빠져 있는데 아, 여행할 때 사용하는 툴이라고 하면 어떤? 뭐 가방이라든지 옷을 싸는 어떤 도구라든지 뭐 세면 도구를 담는 통, 뭐 여권이나 이런 돈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가방 안에 가방인가요? 뭐 그런 거를 불러서 오가나이저라고 부르는데 정리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 그런 함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요즘 함에 대해서 관심 많은 미국 아저씨. 그래서 아마존에서 정말 너무 많이 물건을 시킨 것 같지만 되게 즐기고 있고 그거를 이제 도야마 여행에 게시할 수 있다는 점이 저를 되게 설레게 해요. 그래서 즐겁겠죠. 그걸 꺼내서 쓰면. 네. 그렇고 사실 저는 막 피곤한 류에 막 전문 지식을 줄줄줄 늘어놓는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저는 될 수도 없고 그런 류의 너드가. 근데 좋아하는 쪽에서는 확실히 너드가 맞다. 아, 그리고 커피. 맞아요. 커피 좋아하는데. 요새 원두를 여행을 가야 돼서 안 시키고 있는데 미치겠습니다. 네. 커피, 뭐, 여행, 가방 안에 가방 오가나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유진님이. 저는 또 앱 같은 거 사용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앱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하게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약간 전파를 많이 하는 쪽인데. 맞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좀, 뭐랄까, 화려한 유튜버들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삶을 뭐 혁신적으로 바꿔주는. 맞아. 뭐 가지. 생산성 뭐 도구. 생산성 도구라는 얘기 많이 하시던데. 네, 그런 전문가죠. 그런 거.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관심 있고. 막 그거를 또 막 귀신같이 막 어떻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이거를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급으로 그렇게 다루는 쪽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유진님이 이야기하는 뭐 그런 정도로 나는 깊지 않다 이런 거는 거의 솔직히 말하면 영어로 쳤을 때 이제 영어 막 글 엄청 많은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정도로 이제 유진님이 예시를 드니까. 맞아요. 근데 유진님은 한국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생각해 보면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저는 주로 영어로 검색을 하죠. 네, 충분히 네. 너도 하자는 얘기인가요? 네. 네. 그렇죠. 네. 또. 그래서 유진님이 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깊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깊은 거죠. 그래서 충분히 미국 아저씨로서의 그런 정체성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뭐 미국 아저씨 맞고요.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전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생산성 툴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됐든 좀 이용했을 때 그 쾌감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약간 전파해서 야 이거 정말 좋다니까 괴롭히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너무 좋으면은 저한테 엄청 강요해서 추천해 주시죠. 저도 좀 고집스러워서 그거를 네. 바로 받아들이는 편은 아니고 근데 저는 확실히 2년 그런 정도 건 걸리죠. 있는 게 희연님이 막 여행 갈 때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나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여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 가족들이나 여행을 가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되게 많이 배워서 그걸 많이 이제 써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존재여서 되게 고마워요.
갑자기요? 미국 아저씨 얘기하다가. 한국 아저씨 네, 감사합니다. 칭찬 고맙다고 감사하고. 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떤 주제들을 즐겁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한국 아저씨로서, 일단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영역이 있어요. 한국에서 갈 수 있는 장소, 뭐, 어떻게 하면 주말 농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뭐, 물고기, 새우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수산물, 제철, 뭐, 농산물, 요리를 이렇게 하고, 뭐, 직거래 장터는 어떻게 이용하고, 그리고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네이버 지도에서 저를 테스터로 써도 될 정도로 저는 정말로 지금 별이 몇 개인지 아직 세어보지 않았어요. 그 별이 너무 많으면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어요. 예전엔 1000개?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네이버 지도의 모든 발전 과정을 다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에 좀 미친 듯이 많이 쓰는 사람이고 별표, 뭐 하트, 뭐 되게 많고 별표는 가서 볼만한 장소 이런 거를 표기를 하는 용도고 하트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 즐길 것.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있어요, 저한테. 어떤 거냐면 합리적인 가격. 왜냐면 저희가 돈을 막 이렇게 벌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주어진 내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우리가 리소스를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런 애초에 가정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깊게 알고 아무 상관이 없어. 맞아. 저는 솔직히 지도를 그렇게 깊게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뭐랄까?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렇게 근데 들어가서. 인생 자체가 최적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맞지.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든 잘 그렇게 매니징 하지 않으면, 관리를 안 하면 정말 같은 가격에 완전 그냥 이상한 게 있다 올 맞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저희가 참을 수 없는 성격이기도 해요. 약간 맞아요. 참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피곤해 보일 수 있지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고 있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너도 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재밌으면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도움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적은 돈으로도 어떻게 행복할까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시작은. 스타트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집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근데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점점 집이 어려워졌죠.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외동인데 엄마 아빠도 많이 점점 어두워지셨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데 만날 때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별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적은 금액에도 네.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어느 지역에 갔는데 무료로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즐기면서 밥은 어떻게 뭐 런치를 먹어서 이렇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정말 치열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뭐 갑자기 가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살고 그러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놓아버리기에는 소중하니까 우리 삶이. 그리고 지금 순간이 저도 제일 젊고 부모님들도 제일 젊고 하니까 그랬었던 거죠. 참 나중에는 그런 주제를 되게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명과 암이 있죠. 정말 명가함이 있죠. 장단점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약할 만큼 명가암 되게 네.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마음에 무거운 책임도 돌아오기도 하고요. 뭐 집이 어려운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는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쟤 되게 고집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일까 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못 태어나올 때도 아, 몇 년 동안 그랬죠, 있었고요. 그랬죠. 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죄책감에 대한 부분은 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따라올 수밖에 없는 주제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런 죄책감을 안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뭘 했는데 무명기간 이런 게 거의 없고 바로 됐어. 맞아.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느낄 일이 많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무명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죠. 맞아요. 저희가 그 무명 생활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기는 해요. 맞아요. 그 시절, 사실 지금 지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쵸. 우리 스스로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끌어올리려고 애썼던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서로를 북돋았던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되게 특별하고 소중하거든요. 그 순간들이. 맞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눠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이 멋있고, 그리고 그걸 하는 데에는 되게 용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용기가 많이 필요하죠. 용기가. 용기도 많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맞서 싸워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힘을 많이 내야 돼요. 음, 에너지도 많아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너무 지치기 쉬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행복을 외쳤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2023년의 우리는 월수금 요가 꼬박꼬박 하고요. 수영 하고 싶을 때는 수영장에 운동, 가고요. 네. 어쩌다가 보고 싶은 영화가 생겼거나 표가 있어서 그냥 아무 영화나 보자 이러면은 평일에 아무도 없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오기도 하고 그런 그리고 리모트 워크를 하러 뭐 경주 이런 데로 떠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 어떤 우리만의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에서 되게 큰 또 어떻게 보면은 밝음이 있어요. 되게 행복하고 정말 꿈 같은 사실은. 그래서 늘 그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어두워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 순간들이 우리한테 있고 또 힘든 만큼 또 그 순간이 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잘 우리 안에서 잘 배치되면서 해나가고 싶은 거죠. 우리 삶. 저는 한때는 한동안 그랬어요. 거의 뭐 5, 6년간 제 분야가 아닌 다른 책, 뭐 다큐멘터리, TV 나오는 거, 영화조차도 뭐 강박적으로 안 봤어요. 왜냐면 약간 나는 이걸 하고 있고 나 이거에 집중해서 이것부터 난 성공해야 이걸 해야 되는데. 하니까 나는 다른 건 보지 않는다. 약간 네. 그쵸. 그게 너무 약간 책임감이 과중하게 오면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약간 한정시키고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어떤 과목같이 본인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에 빠져가지고 약간 내가 이렇게 지치고 있다는 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또 계속 그러고 있다가 또 우린 또 서로 그걸 아니까 너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그게 풀어지기도 하고 네, 진짜 제가 막 그런 거에 강박적으로 나 하는 일 이것부터 잘 돼야 돼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삶으로서의 행복한 나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게 유진님 덕분이 되게 컸고 결정적으로는 용기 있게 전에 하던 사업을 접고 진짜 우리가 할 거로 전환해서 아예 이사까지 와버리고 새로운 거를 창업한다고 마음을 먹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도 많은 도움이 됐죠. 맞아요.
그래서 그 기대를 이만큼 받다가 그 기대가 거의 제로 혹은 그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 이 간극, 이 안에서 어떻게 나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2단계까지 지속하며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만큼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긴 하죠. 아,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참 유일무이하다. 그렇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저희가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뭐 이런다 이러면 아, 이미 돈이 충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늘 열심히 살고 있다가도 막 가끔씩은 막 현타가 올 때도 물론 있어요. 뭐 어쩔 때는 아, 왜 이러고 사나 싶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 때는 좀 같이 좀 완전 잠깐 뇌를 비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치여서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는 약간 진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 다르게 있어 보기도 하고 진짜 많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늘. 그럴 때 여행만 한 게 없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여행을 가면 돈이 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저희는 평소에 밖에서 사 먹는 금액을 아껴서 그거를 모아서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는 식으로 그렇죠. 최대한 아예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을 하죠. 완전 그냥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단절에 가까운 아예 언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던 생활 양식에서 그냥 다 그냥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냥 떠나서 음. 그냥 숙소도 사실은 내 집이 아니니까 전혀 익숙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잠깐 맞춰서 살다 오는 그것만이 사실은 그런 지쳐있는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리모트 워크를 작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일에 대한 이 지속성이 그래도 완전히 끊기지는 않으면서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 양식, 새로운 나.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어느 지점이 내가 아니라 조금 다시 리프레시 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나. 아, 맞아. 일어설 수 있는 나. 엎어져 있던 나에서. 이렇게 다시 제대로 그래서 참 다시 세우는 과정이죠. 신기하게도 저도 그렇게 옛날까지는 막 여행 가고 싶다 막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저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주기가 꼭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싶어요. 뭔가 요즘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불태웠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됐죠, 저도. 불태웠구나. 아, 또 이런 애가 아니라 나 왜 자꾸 이러지가 아니라 아, 나 열심히 살았구나. 나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편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막 자책감에 빠져 있고, 아, 나는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막 손에 안 잡히고 나는 바보 같고, 막 이럴 때, 유진님이, 나가자! 이렇게 해주시죠. 뭐 여행 계획이나 등등은 다 본인이 세우시잖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그냥 말만 뱉고 일단은 여기가 계획이 잘 되니까 그럼 해주겠지 약간. 근데 그런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상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물론 저한테도 희원님이 그럴 때가 많죠. 너 왜 그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서로만큼 잘 봐줄 수 있는 상대는 없고. 그쵸. 사실 가끔씩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좀 정의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죠. 그럴 때 우리 서로만큼 잘 알고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존재가 인생에 진짜 한 명만 있으면 네. 네, 진짜 천국 만마를 얻은 거죠. 네, 사실 뭐든 지속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니까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도, 그냥 어떤 일이라도 지속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그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그런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실제로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는
정말 변방에 있는 존재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는 약간 변방의 고수처럼 제야의 고수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약간 거의 그런 수준으로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가 약간 어떻게 보면 변방에 있기만 했던 우리를 이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네. 어떤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또 알아봐 주시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면.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도 많이 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그 팟캐스트 채널을 계속 팔로우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는 분들이 아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돈이 저렇게밖에 없어도 여행이 가지는구나. 게다가 잘 즐길 수도 있구나. 그리고 가을쯤에는 뭘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아니면 유진님이 하실 수 있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앱을 이용하면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바뀔 수도 있구나. 뭐고 앱을 이용해 나는 유진님이 그 추천해준 앱 몇 개를 구매를 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그 앱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알아채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그거를 인생에 받아들인 사람이 잘 없긴 해요. 근데 작은 예시를 들면 비밀번호 관련된 앱인데 하여튼 그런 걸로 저는 제 인생의 낭비되는 시간에 50%는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인생 시간을 낭비하는 거에 절대 나는 그럴 수 없다는 분들은 정말 세상엔 정말 좋은 게 많아요. 네, 차차 맞아요.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고 네. 오늘 우리 팟캐스트 첫 번째 1화 네. 너드가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참 어렵네요. 어렵다. 저는 좀 너드답게 얘기를 해보면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너드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그거에 정말 빠져있구나? 라는 거를 알 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팟캐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빠져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도 느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진님의 너드한 삶을 있는 그대로 느껴줬으면 좋겠다. 네. 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희연 씨는 어때요? 이 1화를 녹화하기 전에는 유진님이랑 오늘 무슨 이야기 하지? 첫 한데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가 소정의 돈을 벌려고 하나? 아니면 부트스트래핑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너무 막 괴롭히니까 정서적으로 그거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만드나?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쩌면 친구를 만들고 싶은지도 몰라. 온라인 친구? 그러니까 우리를 약간 사실 팟캐스트라는 거는 그런 저희도 아직 그렇게 유명해 보지 않아가지고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을 기회가 이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소통할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즐겁겠죠? 그럼 결국에 유진님이랑 저랑 바라는 바가 같은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는 뭘 할 때 우리 즐거운 삶을 얘기하고 싶었나 봐.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빠져있고 나는 이 삶을 너무 즐기고 있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어떤 너무 뻔하고 사실 정말 너드스러운 이 주제를 저는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팟캐스트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저희가 좋아하는 거, 저희가 분노하는 거, 다양한 얘기들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팟캐스트를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다운 거니까. 네. 그래서 오래 할 수 있게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다음 주제에서 만납시다. 오늘도 슈퍼넛! 슈퍼넛! 매주 목요일날 업로드됩니다. 안녕! 안녕! 목요일입니다.